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너무 빠지고 정당도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이 지금 최고치를 찍으면서 위기가 왔어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20% 본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급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69시간제를 바꾸자 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던졌는데 MZ세대와 손잡아야 된다. 노동교육 연금 개혁하려면 MZ세대와 손잡아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을 중단시키시면서 3대 개혁과제를 하려면 MZ세대와 손잡아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MZ세대의 지지가 없으면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렵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와 함께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막상 MZ세대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노동정책이 잘못 홍보된 점에 실망감을 가지셨다. 왜 이런 설명이 부족했는지 등등등에 격려했다. 자, 이런 69시간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0, 30대 지지율이 유난히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낮아진 게 아니라 원래 낮았어요. 예. MZ세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도 우근에 가깝다라는 이건 무슨 대통령적인 망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예.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69시간 근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거는 진단이 69시간 근무제만이 아니야. 지금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예, 20대들을 우군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그만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보고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 30대 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미 이준석 사태 때부터 이미 돌아섰단 말이야. 근데 노조 때 잠시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나가고 있단 말이지. 왜? 한일 관계 문제, 69시간제 문제, 그 다음에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20, 30대들을 자극을 시킨단 말이지.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지금 이 꼰대라서 그래. 이 꼰대라서. 내가 답답한 게 이 문제야 지금. 내가 이준석 때도 이준석 같은 애를 내쫓는 거 하나도 왜 똑바로 못하냐. 이준석 같은 애들이 이런 애를 건드리면 얘는 열마디가 나오기 때문에 꼰대 새끼들은 못 당한단 말이야. 그리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 새끼들이 왜 젊은 애를 갖다가 괴롭히냐고 이해를 하지.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애들은 차라리 어떤 선거를 통해서 날려버리든지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냥 책임을 물어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지. 린치를 가해서 날려버리면 20대들은 자기와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기가 린치 맞고 꼰대들한테 내쫓길 때처럼 그런 걸 떠올리기 때문에 문제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0대 다 날아가니까 지지율이 박살이 나잖아. 그때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꼰대 새끼들 니들 원하는 대로 했다가 우리 망한다. 망해. 근데 노조 때문에 애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거를 우군처럼 이해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언제든지 떠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20대 30대 애들 묻지도 않았어. 얘네들 의중은 묻지도 않고 당원투표로 몰래 얌생이 쳐가지고 어디 늑다리 같은 애들 위주로 해서 쭉 뽑은 다음에 20, 30대한테 우리 지지해줄래 지도부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애들이 뽑겠냐? 걔네들이 미쳤다고 어디 야설이나 쓰는 애들 지지하겠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들한테 못 보일 걸 보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위대한 우파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진영에서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 애들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대목도 애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야. 이미 육구제도도 그렇지만 지도부도 보고 실망해. 육구제도도 그래. 거기다가 한일 관계까지 애들 다 나가. 이거 돌아올 수가. 이걸 애들을 다시 끌어내면 또 다른 걸 꺼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언제 이 사람들이 MZ세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줬는데 여성가족부도 제대로 해체도 못하는 와중에. 이거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지금. 그나마 뭐 어린 행정관들이 여론 동향을 윤석열 대통령에 가감없이 보도했더니 왜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못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시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자는 접근 방식이 MZ세대에게 완전히 죽으라는 얘기를 잘못 알려진 것 같다. MZ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한일관계 노동정책을 비롯해 각종 국정과제의 여론 동향도 자세히 모니터링한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MZ세대 특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 틀렸어 이거. 예. 내가 이래서 덜 떨어진 어디 유튜버 같은 애들이랑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과거에 논란 있는 그런 애들 데려오지 말라고 한 것도 그래. 얘네들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라니까. 능력 있는 애들이 그 인터넷에 그런 거나 쓰고 앉아있겠냐? 그렇게 지가 여론 수렴을 신경 쓰는 애들이 과거에 그러고 살았겠냐? 애초에 정치를 생각을 하고 있던 애들은 삶 자체가 그런 데서 벗어나 있는 애들이어야 돼. 사적인 영역부터 보면 10개라는데 걔네들한테 어떻게 민심을 맡기냐고. 저런 애들은 그냥 인터넷 지들이 보는 커뮤니티에서 지들 좋은 얘기만 듣고서 와서 보고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69시간제라는 게 노동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에 있어서 정부가 설명을 못한 거야. 너희들 많이 쉬잖아. 이게 무슨 이익이냐는 거야. 그건 이익이 아니라는 거지. 일을 빡세게 시켜놓고 나중에 많이 쉴 수 있잖아. 이거는 노동자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일을 더 하루에 정해진 24시간을 기준으로 사람이 노동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거 이상 노동을 시킬 거면 휴식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돈을 더 줘. 그냥 1.5배를 주든지 1.3배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야 너 오늘 야근 좀 해라. 내가 10만 원 줄게. 이러면 어떤 MZ세대가 그거 가지고 반발을 하겠어. 그냥
돈을 주라고 해. 답답하네 진짜. 그거를 너희들 휴식 시간 더 주게 이러면은 같은 돈 받고 누가 미쳤다고 야근을 하냐고. 어? 안 쉬어도 좋으니까 일찍 퇴근하고 말지 이런다고. 왜냐면 삶에 그 뭐야 그 생체 바이오리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싸리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노동 시간이 같으니까 수당 얘기는 아예 없어요. 수당 얘기도 아예. 이게 노동 시간이 이걸 합법화 시킨다는 건 그거야. 원래는 총 노동 시간이 더 넘으면 그때 수당이 있는 거고, 이건 노동 시간이 같으니까 그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 얘기는 빠져 있어. 심지어는 토요일 날까지도 밤늦게 일을 시킨다는 거. 애초에 주 6일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거니와 총 노동 시간이 같은데 왜 화내지 이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거야. 그냥 아싸리 돈을 더 준다. 돈을 그냥 더 줄게. 이런 쪽으로 갔어야 애들이 나쁘지 않은데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지. 돈 얘기는 없어 아예. 거기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더 줄 리도 없고 애초에 휴식 시간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걸 홍보전이 잘못됐다고 접근하는 것부터가 안 돼 있는 거지. MZ세대와 소통을 진짜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또 문제는 MZ세대만 얘기를 듣겠다고 하니까 빡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 불만이 있지. 왜? 35살의 워킹맘. 미친 거 아니에요? 시터 이모님께 매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자기가 근무 시간에만 맡겨도 100만 원인데 만약에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돈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풀타임을 원해서 이모님이 단기간 일할 분 구하기 어려웠는데 만약에 근무 시간 늘어나면 비용은 비용대로 사람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MZ세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워킹맘, 워킹데디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좀 무시됐다 이거야. 애를 낳아라면서 근무 시간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지적이지 지금. MZ세대 의견을 듣겠다는 대통령 말이 충격적이다.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아니라 좀 젊고 뭐라고 해,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다 쌩깐 거야 그냥. 그냥 다 쌩까고 야 어차피 노동 시간이 똑같고 그냥 쉬는 시간 주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기계적인 이해잖아. 그게 현실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가 몇 개나 있겠어. 엄청난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중소기업 현장을 제대로 안 가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순진한 발상이지. 내가 계속 지적하지만 현장에서는 휴가도 안 주거니와 심지어는 야근을 시켜도 돈도 안 줘. 왜? 포괄 임금제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현장에서는 포괄 임금제 때문에 야근을 시키나 심지어는 뭐 일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서류 어떻게 돼? 전화를 안 하면 별짓을 다 나와. 상상하는 거 이상이야. 그러니까 기계처럼 법이 정한 대로 노동에 대해서 지출이 되고 고용주도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좀 도와줘 이러고 하고 미안하다가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보내고 뭐 택시비 주고 뭐 이래. 그냥 마구리야 그냥 마구리라고. 현장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현장인데 제도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은 거기에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니까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고 현장도 가고 그런 젊은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옆에 데려놔야 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젊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그냥 얘네들은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모두 없이 그냥 대통령 발바닥만 핥아대는 애들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거나 그거를 얘기해놓고 대변해줄 수 있을 정도의 대가리 뇌세포 활동량이 있는 애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규정을 바꿉니다. 뭐냐? 60시간 무리야. 상한캡 씌워라. 자, 69시간이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뒤집었어요. 그냥 뒤집었어요. 60시간 무리라고 하셨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하셨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야. 내가 한 얘기도 아니야. 좌파리가 한 것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하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여론이 안 좋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태세 전환할 수가 있냐. 대폭 수정이야. 대폭 수정. 연장 근로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과로사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60시간 밑으로 제한해라. 막혔어. 막혔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잖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지. 형님이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뭐 서로 계약을 써요. 이미 거기 사인을 하는 순간 왜 그거 있잖아. 무슨 앱 깔고 뭐 하려면 다 동의를 눌러야만 우리가 무슨 인증도 되고 그런 거 똑같아. 동의를 안 하면은 고용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고.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협의가 우리가 무슨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가 아니라니까. 그냥 여기다 사인해.
자, 내일부터 나와. 너 월 200이야. 그다음에 뭐 이거 69시간 뭐 이거 있다고 하는데 대충 우리가 계산해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합의가 아니라고. 현장에서 흉내만 낸 거지 내재적인 합의는 없어. 실제로 가서 일을 해봐. 마구리도 이런 마구리가 없다고. 그거를 순진하게 노동자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 없어. 없어. 그렇게 운영이 잘 됐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왜 겪냐? 중소기업 애들이 왜 안 가려고 해? 그렇게 계약 조건 잘 지켜주고 중소기업이 존나게 칼퇴근도 시켜주고 존나게 수당도 잘 주면은 왜 중소기업의 애들이 안 갑니까? 다 가지. 나도 가겠다. 안 그런다고. 내가 말했지. 포괄 임금제가 너무 흔해. 그래서 세상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본인만 내가 보는 작은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금 작은 세계에 있지 말란 말이야. 넓고 더 다양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오란 말이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이 세고 셌어. 중소기업에는 아니 중소기업도 그래. 중소기업 그 하청의 하청은 장난 아니야. 걔네들이 받는 압박은. 왜 대기업에서 밀고 중견에서 밀고 하청의 하청은 야근이 일상이야 그냥. 그 작은 세계를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이유라니까. 그냥 좋은 사례만 갖고 와서 대통령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개혁을 하고 서로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 그렇구만. 아니라고요. 현장에서는 수당도 안 줘. 그냥 택시비 주고 밥 먹여주고 보내. 그 다음에 누구 휴가. 야, 얘 휴가니까 너는 이번에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지가 아니 간호사끼리 3교대 간호사도 지 맘대로 쉬지도 못해요. 왜? 위에 센파이가 정희야 나 내일 데이트 있거든. 네가 좀 대신 나와줄래? 나와야 돼. 현실은 그런 거야. 현실은. 센파이가 먼저 쉬고 다 쉰 다음에 막내가 마지막에 남는 거 떨거지로 그냥 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날 쉴 수 있으면 존나 좋지. 내가 일한 만큼 수당 주면 존나 좋지. 그런 중소기업 다 가지. 없어. 현실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결혼한 사람만 좋아해. 왜? 결혼한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가 조금 약간 부당한 대접을 해줘도 참고 이러니까 결혼한 사람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감싸 안아주고 그거를 먼저 바꿔주려면은 맨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포괄임금제 문제라니까. 포괄임금제라는 이 현실을 모른 채 무슨 노동자를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 온 줄 아는 그 문재인 때 그 문재인 때는 박근혜 정도 안 된다고 이거는. 저도 이제 회사 다녀봐서 알죠. 나도 회사 다녀봐서 알고 회사를 다녀봐서 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말한 현실 아니야. 아니 어느 회사에서 무슨 수당을 다 꼬박꼬박 챙겨주고 무슨 내가 원할 때 휴가를 갈 수가 있고 그거 퍼센테이지로도 지금 뭐 40%도 안 나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황당무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윤석열 정부 욕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같은 우파 젊은 애들도 욕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심지어 중소 쪽으로 가면 더 열악해져. 그러니까 나오는 게 회사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나 저런 꿈 같은 얘기 한다는 소리 하는 거야. 회사를 다녀보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지. 갑자기 무슨 위기가 터져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 이런 일이 있다 빨리 모여라. 그러면 계속 회의만 계속 몇 시간을 해. 몇 시간을. 전화가 막 불똥무청으로 막 오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는 지금 퇴근하라고 계속 전화 주는데 자기 혼자 칼퇴근이 돼? 안 된다고. 그런 자그마한 경험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지 말란 말이야. 내가 말해줬잖아. 중소기업 현실을 말해줬잖아요 지금. 다녀보지도 않았고 왜 얘기를 하냐고. 다녀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회사 우리 연관된 회사 다 가봐도 우리보다 더 심해.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야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거고. 그렇게 대접 잘해주는 무슨 뭐 대접 잘해주는 게임 회사들 그 망해가지고 지금 망해가지고 아예 게임도 못 내는 회사도 수두룩하잖아. 우리나라는 결국 그거에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결과물을 낸다니까. 막 갈아 넣어요 진짜 막. 나도 장난 아니었어. 나도 장난 아니야. 내 성격에 나도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 분위기 왜냐면 일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다 나눠서 막 야 이거 하자 이러고 하면 벌써 8시 넘어가고 있다고 막. 근데 막 부장님이 야 너 먼저 가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야 할게요 이러고 막 내 사람이 인정 욕구가 있으니까 뭐 갈 수가 없어. 눈치 보느라고. 눈치 보느라 못 가. 그런데 거기서 무슨 뭐 추가 수당을 더 주네. 없어 그런 거. 근데 거기다도 얘기를 왜 못해. 나만 못 받은 게 아니거든. 다 못 받았어. 그런데 무슨 뭐 계약을 해가지고 네가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현장은 그런 게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이미 임금 계약할 때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다니까. 그거 싫으면 나가야.
그거 싫으면 나가야 나가. 한 달 동안 휴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한 달 동안 안 나와도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건 내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자기도 회사에서 할 말 다 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그냥 참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거야. 저 69시간제뿐만 아니라 50몇 시간도 좀 못 견뎌 저거. 왜냐면 다른 나라는 노동시간 총시간을 더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해결 방법이 간단하다고.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돼 그냥.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최소한만 적용되고 나머지 업종은 포괄임금제를 불가능하게 못을 박아버리던가 해야 돼. 못한단 말이야. 왜 현실을 모르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고. 그냥 세상이 존나 아름다워가지고 씨발 고용주랑 노동자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계약서를 하고 난 자네에게 필요하면 수당을 더 주겠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말에 이번에 수당 더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세상이 무슨 드라마도 이렇게 안 나오겠다. 그렇게 안 해. 현실은 그렇게도 안 되고 심지어 더 심한 경우는 뭐라고 해 저기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것도 그냥 내가 뭐 절반에 절반만 낼게 너도 절반만 하고 우리 신고도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거 어떻게든 깎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도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그냥 월급을 100만 원으로 신고하고 뒤로는 50만 원 현금으로 줄게 이런 데도 많아. 현장에 나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아름다운 존나게 좋은 시스템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정말 갈아놓은 노동자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데서 자꾸 꼰대 소리 듣고 여기서 이제 린치 맞고 그냥 바로 그냥 나가리 되는 거야 며칠 만에. 다 싸우면 뭐하냐 지지율 그냥 와장창장 다 말아놓는 게 왜 꿈 같은 얘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현실은 우리나라 같이 존나 제조업 국가에서 그것도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인간을 갖다가 칼퇴근 시켜주질 않아. 그런 구조가 안 나와. 존나 갈아 넣어야 돼. 특히 대기업의 하청이잖아. 존나 야근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갈아 넣어야 돼. 그나마 대기업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뭐 먹고 살지. 그것도 안 되는 회사들은 그냥 갈아 넣는다니까 그냥. 갈아 넣어. 그러니까 거기서 뽑는 사람 자체가 이미 결혼한 사람 뽑으려고 그래. 애들이 어디 잘 안 옮기는. 결혼 안 했다면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금방 나갈 거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다른 데서 내가 다 보고 내 친구들 고생하는 거 다 보고 하는 얘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포괄임금제부터가 없애야 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은 포괄임금제가 뭔지도 몰라요. 포괄임금제라는 식으로 사람이 받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일반이야 진짜. 그게 일반적인 거야. 무슨 MZ세대가 무슨 부사장 나와라. 그런 애들이 어딨냐. MZ세대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야 일자리가 남아도는 곳에서는 모르겠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없을 거야. 애들 죽을 맛인데 이력서만 몇십 장을 해도 좀 될까 말까 한 이런 세상에서 회장 나와라 부회장 나와라. 꿈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 얼마나 고통받는 젊은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냐는 거야. 이제는 현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현실을. 내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실을 진짜 모르는 거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괜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직접 경험 얘기기도 하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고생 직살이 하는 애들 다 그래. 다 비슷한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알고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 그냥 좋은 회사에서 저렇게 뭐 더 주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 그러면 딱 정해주면 되잖아. 그럼 뭐 이거를 뭐라고 하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거나 그 계약이 좀 힘든 곳은 무조건 금지를 시키고 대우 좋은 곳에서 뭐 예를 들어 직원이 한 100명 이상 되는 200명 이상의 기업만 저렇게 하겠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 대우가 좋으니까 그런 데서는 뭐 불만이 없을 수도 있고 지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지. 근데 직원 수가 20명 뭐 직원 수가 30명인데 거기서 어떻게 계약을 하라는 거야. 위에 부장님도 계약을 못 했는데. 현실은 항상 그렇게 슬픈 거지 원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전 조사, 어떤 사전 시장 조사,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노출됐기 때문에 여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적어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이 내에 있었다면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임금제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이러고 반론이 바로 나오거든.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라는 거야. 순진하게 MZ세대가 부당감을 못 참는다는 게 이걸로 어떻게 대책이 나오냐. 그러니까 법안을 마련해줘야지. 이거 부당하게 시켰으면 업자가 잡혀가든지. 근데 그러자니 완전히 예전에 그 좌빨놈들 논란이 된 거잖아. 똑같잖아. 자, 오늘 MZ 노조를 부르고 또 얘기를 했나 봐. 젊은 애들 부르고. 69시간제를 반박하는 MZ 노조 와가지고 그냥 이미자 의원 나오고 여기 보면 얘들 모아서 젊은 애들 와가지고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 난리가 나니까 MZ 노조를 불러 국민의힘이 설득에 나섰다. 근데 MZ 노조는 따박따박 다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현장에서 일했던 애들이니까. 자, 여기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가짜 뉴스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틀렸다라는 거야.
요게 틀렸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저 발언 자체가 틀렸어. 왜? 노동자의 동의가 애초에 고용주에 의해서 강요당하거나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누구는 뭐 야근하고 싶어서 합니까? 누구는 주말에 나오고 싶어서 하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고 위에 센파이가 야 미안해 나 내일 좀 급한 일이 있어 이러면은 내가 대신 뛰어야 되고 뭐 돈도 안 주는데 나와서 그냥 아침부터 해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꼰대 새끼들은 9시 출근인데 젊은 사람이 8시 반까지는 나와야지 뭐 이러기까지 심지어는 막 별일이 다 있어. 그러면은 저기에 말은 이상향이지. 노동자가 싫어요 하면은 그래 못 시킨다까진 좋은데 노동자가 싫어요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아직 그런 젊은 애가 만약에 저 싫어했다 그럼 바로 이 싸가지 없는 놈이네 쟤 이러고 바로 그냥 잘려 나가는 거야 그냥. 안 그래. 노동청에 고발하는 애들은 주로 알바생들이 많이 한단 말이야. 알바생들이 한두 달 일하고 돈 안 주네 이러고 빨리 입금하세요. 그게 그런 애들이 좋게 묘사가 안 되는 이유가 이직을 걸핏하면서 하는 애들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내가 직장을 이력서를 존나 100장 내가지고 내가 들어간 직장에 겨우 들어갔는데 걷다 대고 내가 야근시켰다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는 그런 애가 어떻게 보면 재취업을 합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알바하는 애들은 노동청에 고발을 해도 내가 이력서 100장 내갖고 겨우 들어간 곳에 그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는 찾기도 어려워 그거는. 그렇지. 퇴사를 갖고 하고 내가 잘릴 걱정하고 다 뒤집어 놓겠다 이거지. 막상 회사를 들어가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직장 가서 뭐 상사님이랑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하고 거기 다 인간미가 거기 다 가족 끝인데 거기다가 노동청에 고발하면 그게 쓰레기가 되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너무 우리 이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일은 삼성에서도 힘들어. 안 된다고. 그리고 막상 대기업 가도 엄청 굴린다고. 대기업 가도 엄청 굴려. 그러니까 애들이 퇴근하고도 집에서도 일해.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우리나라 노동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적이지가 않아. 잘해주는 회사가 있지만 그런 데는 진짜 특별한 곳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거지. 왜냐면 취업이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널널하면 몰라. 그러면 나 좀 다른 데로 갈게 이럴 수 있지만 일자리가 이렇게 없는 세상에서 노동자에게 어떻게 선택권이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야. 애초에 노동자가 더 입장이 간절한 입장인데 당장 취업이 어려운 노동자가 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당장에 회식도 와 그럼 가야 돼. 그냥 가서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해 그러면 예 노래하겠습니다 이러고 자 건배사 이고 건배사 한번 하겠다 이러고 다 그런 거야. 다 그게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돌아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어. 나아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돼 있어야 할 수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MZ세대 그 노조들이 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 취지가 개편안에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면서 세 가지 취지를 볼 수 있는데 52시간을 초과하는 분야의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노동자의 유연한 선택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다.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해야 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의 주장은 아니고 고용주의 주장 아니냐. IT 업계, 게임 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도 악습으로 보는데 이게 왜 당연한 거냐. 뭐 이런 지적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 추가 고용을 하던가 그거를 정부가 지원해 주던가 왜 있는 노동자를 부려먹냐 이 얘기야 지금.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 상황을 일반적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소수의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겠지. 법을 적용할 때는. 또 하나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쓴다는 건 40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누가 60시간 이상을 보냐. 즉 40시간을 기준으로 44시간 일하고 다음에는 4시간 덜 일하겠다. 이렇게 40시간을 중간에 두고 판단을 하지. 이번엔 6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50시간 일해야지. 이거는 40시간을 너무 초월하지 않냐. 그 얘기야 지금. 공짜 야근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40시간 일하고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추가로 12시간을 더 일해야 공짜 야근에 시키는 기업의 문제지 주 52시간제 문제가 아니고 연장근로로 유연한다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도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52시간 근무를 지키라는 법도 없다.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이 중요한 데가 여기지. 52시간제도 안 지켜. 근데 69시간은 어떻게 지키냐 이 얘기야 지금. 이게 무슨 극단적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껍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얘기해봐라. 근데 이제 내가 말했듯이 이게 우리 입장도 그래. 예를 들어서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니 고용주가 가만히 있겠어. 노동시간을 어겼을 때 직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현실은 그렇게 간다고. 현실은 우리가 이제 일자리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고용주도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사정을 아니까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포괄임금제라는 걸로 그냥 퉁을 치는 거고 노동자도 적당히 이걸 악용하는 게 아닌 선에서는 자기가 그래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해서 서비스로 또 일을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미안해하면서 나중에 뭐 회식할 때 좀 더 좋은 걸 먹이던지 아니면 보너스를 설날 때 더 주던지 뭐 이런 쪽으로 해소를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사는 노동 환경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계약 관계로 성립이 되어서 법적으로 뭐든지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걸로 고용주를 처벌도 시키기엔 너무하고 그렇다고 무슨 고용주한테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 니들 양심대로 그냥 계약서를 딱 해라 하기에도 노동자도 너무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자면은 결국에는 포괄이금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야. 200만 원 줄 테니까 너 그냥 야근도 그냥 가끔 해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랑 철저하게 일하는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게 초과 근무면 우리가 이 시간만큼 너한테 돈을 줄게랑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건지. 근데 우리 사회가 여기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려워해. 초과 임금을 만약에 주는 부분을 이 노동자가 그냥 설렁설렁 일하면서 초과로 일을 빨아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자가 태만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고용주를 처벌하자니 너무 과잉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정부가 개입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이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69시간제를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질 못하겠구나. 그러면은 69시간제가 가능한 영역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완화시킬지를 고민하자 등등등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지적들이 결론적으로 현장과 다르다는 거고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노동자가 난 싫어 거부하겠어 날 가두지 마 안녕히 계세요 칼퇴근 완전히 드라마 속 환상적인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까라면 까야. 까라면 깝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섣불렀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지금 또 나옵니다. 말만한 뉴스에 나와. 섣불렀던 고용부 MZ 설득도 해야 돼. 휴가도 보장해줘야 돼. 포괄임금제도 고민해야 돼. 이제 와서 나오죠.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시간 좀 더 일하고 너희들 더 많이 쉬는 게 뭐 어때 이럴 수 있지만 이 안에 내재된 문제는 사실은 현실 속에 숨어있던 포괄임금제가 아주 주요한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노동 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꿈처럼 얘기를 해. 그냥 무직자들, 가정주부들, 무슨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현실을 잘 모르니까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는 저 포괄임금제가 우리나라 노동 쪽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개혁을 할 것은 그거 정규제, 비정규제 문제나 포괄임금제를 건드렸어야 돼. 근데 너무 이제 섣부르게 가버린 거지. 점프를 해가지고. 자, 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사면 초과에 몰렸다. 공짜, 야근, 밤샘 노동, 어려운 휴가 사용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서 국민적 반발만 키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린 내용의 개편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여당에서도 고용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이 공감대 형성이 실패했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걸 그 69시간제를 보고 진일보라고 얘기했던 고용부 단발 물러섰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69시간 자체를 이제 다 수정한 거죠. 휴가 못 가고 공짜 야근만 하는 거 아니냐 고심했죠. 제가 얘기한 현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야.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짜 야근만 시키고 휴가 사용 보장은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휴가 사용이 확실한 건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얘기했던 게 뭐냐? 요즘에 MZ세대는 회장 나와라 부회장 나와라 사장 나와라 한다 이거야. 그게 어떻게 대책이냐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주장은 자기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MZ세대 니들이 알아서 항의를 하면 그 보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되게 무책임한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 고용주를 어떻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거나 행정력이 있거나 이런 걸 장치를 마련해 놨냐는 질문인데 MZ세대가 항의하면 된다는 식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라고. 자,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야근은 야근대로고 휴가는 눈치 보면 못 갈 거란 비판이 다수다. 그 다음에 고용부가 유인책으로 제시한 제주도 한 달 살기, 주 4일제 등은 대다수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가 지적한 거죠. 대다수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 왜 휴가도 못 쓰니까. 자, 고용부 차관조차도 이제 좀 말이 그렇습니다. 발이 조금 달라져요. 뭐라고 하냐. 집중 근로를 했는데 그게 쉴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여기는 정말 재밌는 말이 나와. 휴가 사용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부가 규제로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사용 여부는 회사 문화의 영역이다. 정부가 딱 잘라서 대책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봐봐. 정부 관계자도 인정을 하는 거야. 휴가는 정부가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건 맞다는 거야. 그거는 회사 사정이고 일단 노동시간은 확실하게 노동을 쓰겠는데 휴가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느냐는 건 정부도 담보를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잖아. 현장에서는 기계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정부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지 못하고 이걸 섣부르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커진 거지.
내가 비유를 하자면 노동시간이 늘어난 건 확실해. 근데 휴가를 그 보상으로 보내는 건 불확실해.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돈을 주라는 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일당 한 10만 원씩 줘 그냥. 일당 10만 원 주면 다들 하지. 10만 원, 20만 원 줘 그냥.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것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휴가를 보내는 게 회사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넘기는 것부터가, 이 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회사의 선의에 맡겼다.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 회사의 그냥 고용주에 그냥 다 맡겼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면에서 이제 대책이 없었구나. 굉장히 선의만 믿고 진행했구나. 이런 지적에서 이제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거죠, 여기서. 자, 제가 얘기한 거 뭐예요?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서는 포괄임금 오남용부터 해결해내 보고 있다.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이 뉴스도 안 나올 때 저런 얘기 나오기도 전이야. 포괄임금제 얘기 내가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나오잖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해결해야 된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주질 않고 급여에 그냥 다 퉁을 쳐서 그냥 일을 시켜버리는 제도야. 이 임금 체계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대 근로만 늘어나면 공짜 야근만 증가할 수 있다. 포괄임금 금지나 철저한 감독은 언급도 없이 근로시간만 늘리는 게 말이 되냐. 뭐 민주노총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 개혁하려다가 지금 민노총한테 한 대 맞으셨네. 포괄임금제 한 대 맞아보시면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맞아봤기 때문에 잘 알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렇구나. 네, 맞아보면 다 알지. 잘 알고. 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 이제 영업팀 애가 계약권을 얻어왔어. 계약권을 얻어온 거야, 영업팀 애가. 그러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느라고 그 위에 담당 부장이 지가 인센티브를 다 처먹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개 족같은 일들이 존나 많이 일어나, 진짜. 진짜 개판이라니까, 막. 우리가 아는 체계로 돌아가지가 않고 그냥 꼰대들 마음대로야. 그냥 꼰대들 마음대로야. 내가 그래도 잘 참고 다녔지. 진짜 별일이 다 있어. 진짜 부당한 꼴 진짜 많이 봐야 돼. 들어가면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들어온 놈이, 아쉬운 놈이 들어와서 일하고 가는 거지. 근데 이런 일들이 흔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무슨 권리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권리가 많이 생긴 거는 그냥 이혼할 때고, 이혼할 때 권리나 많이 늘어났지. 현장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많이 늘어나게 하려면은 좀 이 포괄임금제를 해체를 시켜야 돼요. 포괄임금제를 원래 이제 경비원이나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하지, 어떤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막 떨어지지 않고, 이게 뭐라고 어떤 이 성과가 또 중요시 여기는 이런 쪽에는 모르겠는데, 선택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제 힘드니까 이제 노동자도 그런 환경을 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말이 가족 같은 환경 아니야. 근데 노동자는 가족 같은 환경 좋지 않아. 우리는 전혀 가족 같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 같은 회사를 좋아하지. 나에 대해서 별로 묻지도 않고 그냥 일만 시키고 퇴근해 가 이러고 보내, 이런 걸 좋아하지. 우리 막 신입사원한테 우리 김 사장님은 어디 여자친구 있으시고 이런 거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돼. 그리고서는 그냥 오리고기 먹이고 삼겹살 좀 먹이고 당구 한 판 치고 택시비 주고 보내고 이런 게 반복이거든. 그러니까 현실은 되게 시궁창이 많아요,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MZ세대를 앞세워가지고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지금 그런 애가 어디냐 이러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야. 자, 대통령실은 또 재미있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고용부 보고 때 69시간 언급 없었다. 이건 또 뭐야?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발을 빼나요? 대통령실 발을 쓱 빼는데 대통령실 발 빼고 있어 지금. 고용부 이놈들이 69시간 언급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고용부 탓을 한 거야 지금. 이러다 보니까 보고 소홀 책임론까지 올라오고. 자, 이 69시간이 일주일 만에 재검토로 불러선 데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꼽힌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보완해라라는 거 놓고 대통령실과 고용부의 사전조율이 부족했던 마냥 분석이 나오는데, 이 만 5세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만 5세 입학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야. 뭐냐, 대통령실과 이 정부 조직 간의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용부가 우리에게 보고했을 때는 69시간 근무 등의 내용은 빠져 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주 69시간까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주 69시간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 홍보에서 실패했다. 근데 여기다 또 고용부는 다르게 얘기를 해. 69시간이란 건 우리가 먼저 쓴 거 아니에요. 임명을 요구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강조했던 핵심 근로일은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역산해보니까 외부에서 이걸 69시간으로까지 일할 수가 있는 게 나와서
69시간 근무제라는 게 나왔다. 이걸 어떻게 예상해서 보고하냐? 그래서 11시간 휴식을 보장 못하는 사업장에는 64시간까지만 제한선을 두는 것도 마련했던 것. 69시간이란 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웃긴 게 뭐야? 문재인 때는 그 전에 몇 시간이었냐? 68시간이었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게 69시간으로 늘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봐야 돼. 그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없네. 옛날에도 시간이 69시간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 아주 좀 골치 아파졌어요. 2030 지지율 급락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니까 총선 먹구름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 여기가 지금 중요한 대목이야. 2030 반발로 인해서 이 69시간제를 재검토를 하게 됐는데 양대 노총이 반발할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6,000명밖에 안 되는 MZ노조가 반발하자 신속히 대응이 나섰다. 젊은 층의 이탈, 지지율 급락이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초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 지지율을 봐도 2030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주요 지기반이 2030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번에 2030 집단 지지가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으니까 자, 세대포 이론 여기서 2030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가장 이탈의 원인은 소통 부족이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인사와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문제다. 영끌 비투족 2030 대비 현실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해법은 제시 못하는 실망감도 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못하는 문제도 있죠. 젊은 층과 소통하고 국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야 회복이 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야. 국민의힘은 뭐 했냐라는 거야. 여기 대목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이 당과 정이 일치가 돼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제까지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 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부르던 신윤계로 쫙 깔렸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이게 중요한 대목이야. 응? 누구 하나 열심히 나와서 뭐 최고위원이 됐든 뭐 지도부 누가 하나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건 오해다 어쩐다 나와가지고 당당당당당당 막 얘기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런 저희를 막 왜곡하지 마십시오 뭐 다 도망갔다니까. 다 도망갔어. 이래서 당정이 하나가 된다는 건 또 현실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야. 왜? 무조건 아부만 떠는 애들은 평상시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69시간제가 뭔지도 모를걸. 야, 그게 뭔데 이렇게 난리야? 이러다가 시간 다 간 거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애들을 맞춘다고 해도 지금 보다시피 무기력하다고. 애초에 무능력하니까. 애들이 이런 한일 외교나 뭐 지금 69시간제나 또는 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나 이런 뭐 남녀 갈등 문제나 뭐 출산율 문제나 뭐나 이런 걸 몇 번이나 생각해봤겠어요. 그냥 이준석 욕하고 윤석 대통령 만세 부르면 뽑히는데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 정치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파 입장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 다 어디 갔냐.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나서냐고. 그렇게 동호회도 하면서 존나게 사람 만날 그런 외향적인 성격으로 젊은 애들도 만나고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젊은 층한테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떤 의견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듣고 다니라고 하던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져 버렸어. 이게 친윤계 1세기 지도부 수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된다는 거야. 평상시에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없는 애들로 깔아놓으니까 애들이 그런 애들을 모아놓으니 오합지졸이고 그냥 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잖아. 국민의힘이 이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멍하니. 그리고서는 그냥 고용부가 잘못 아니냐. 자, 여당의 불똥이 튈까 소가리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직 민생을 외쳤던 김기현 후 뭡니까? 무기력 대응 지적이 나옵니다. 아니 당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 왜 뭐 능력이 안 보여주면 어떻게 이렇게 위기인데. 국민의힘 나와 좀. 자,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원회가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당 정책이 총리실 기획재정부 뭐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 김기현 지도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오직 민생을 내걸어놓고 드라이브를 하려다가 처음부터 그냥 바로 고꾸라졌어. 이준석 사태 이후 비대위 체제를 거치는 동안 약해진 당 정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시작부터 나가리가 됐어. 그러나 2030 청년세대, 중산층, 서민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69시간제 감론을박이나 당이 무대응에 가까운 무기력감을 보여줬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열심히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당 정치인천의 구체적 보완책도 없다. 이 문제라는 거야. 전문성이 없는 애들로 최고위가 꾸려지고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 모양 이 꼴이 나와요. 씁쓸한 대목이지. 내가 이래서 꼰대 정치를 싫어한다는 거야. 실력도 없는 애들,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몰라. 이메일도 똑바로 보낼 줄도 모르는 이런 꼰대 새끼들이 중소기업에 가면 이런 새끼들이 이사가 돼 있고 뭐 부장이랍시고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커피 맛있다겠다 이러고 나도 하나 다 줘. 뭐 이 새끼들 하는 것도 없이 말이야. 똑같아. 그냥 일자리가 널널하던 시절에 좋을 때 들어가서 그냥 아부 떨고 그냥 술 처먹고 이거 휴지 술 묻혀가지고 벽에 붙이고 이딴 걸로 승진하던 새끼들.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거야. 아부 떨고 이런 걸로 자리 차지하는 놈들이 진짜 중요한 위기 때는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싫어해. 그래서 저런 꼰대 정치들, 저런 구태 정치를 내가 그래서 싫어해. 지금 우리가 딱 보고 있단 말이야.